성적 유혹이라는 게 유혹 환상이냐 하는 이 큰 논쟁에 있어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것은 환자들의 여러 임상에서 나오는 이런 성적인 유혹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환상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중에는 실제 유혹이 있었던 케이스도 있고 그걸 입증할 수 없어서 환상에 가깝다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는데 모든 것을 어느 한쪽으로 맞다 틀리다로 보았던 게 아니고 환상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도 많다고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유혹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다거나 실제 유혹이 환자들에게 큰 영향을 데미지를 준 게 아니고 유혹 환상만이 데미지를 줬다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 유혹이 있었을 때는 그 트로마가 굉장히 큰 신경증이나 여러 질병을 정신질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가 잘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원래 그 이론이었는데 너무 이걸 모든 경우에 실제 유혹이 일어났다고 하는 주장이 지나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본인의 이론이 환상으로 일어나는 경우까지를 커버하도록 넓혔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은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고 단정 짓는 이런 쪽으로 갈등 구조로 이 두 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프로이드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일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상에서도 내담자들의 얘기가 어떨 때는 이게 환상에 속하는 것인지 실제 경험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때 너무 급하게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드시지 마시고 어느 쪽이거나 이 내담자에게는 심리적인 실제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꼭 진실을 알지 않아도 돼요. 결국 오랜 자유현상이나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 실제성 여부가 드러나겠지만 실제 그 실제성이 어느 쪽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이건 아니면 환상이건 심리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판타지 자체도 리얼리티의 일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여기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 과학적 심리학을 위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어쩌면 큰 청사진이에요. 정신분석을 자연과학과 같은 단열에 올려놓고 싶은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입증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입증함으로써 당당한 과학으로 발전시키고 싶었다. 자연과학과 동료로 같은 단열에 놓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야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구상 속에서는 많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이 구상 속에 있었던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중에 정신분석을 발전하는데 큰 기초를 가진 그런 중요한 발상들이 이 프로젝트라는 논문 속에 들어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거 전체로서 자연과학과 같은 정신분석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원고를 출간하지 않은 이유는 이걸 출간한다고 하는 게 자기가 세워놓은 정신분석 자체를 어떤 면에서는 근간에서 뒤흔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겠죠. 자연과학으로서 이걸 이해한다는 것, 그걸 입증해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프로이드가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여러 가지 정신분석의 고유한 방법론을 통해서 정신분석을 발전시키게 된다는 얘기죠. 다른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 사이언스라고 할까요? 물리학이나 화학, 생물학 이런 자연과학과 같은 입장으로 그 같은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는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학문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이 실제 체험하고
이런 다른 자연과학과가 다른 새로운 방법론을 만들어내서 정신분석을 발달시켰어요. 하지만 이분은 원래 의사로 출발하신 분이고 자연과적인 트레이닝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신분석이 잘 발달하면 그 지점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뇌과학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영상으로 우리의 신체를 전부 촬영해내는 여러 가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금도 프로이드가 생각했던 이런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신분석을 새롭게 정신분석을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처음 시작했던 이 아이디어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추종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꿈꾸고 있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렇지만 또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런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신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믿는 이런 또 많은 정신분석학자들이 있는데, 이런 현대 정신분석에 와서도 21세기에도 정신분석가나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학자들 간에 이런 서로 다른 어떤 비전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정신분석을 창안한 프로이드 안에 있었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일 수도 있고, 어쩌면 긍정적으로 보면 다양한 어프로치들이 가능했던 것은 이미 정신분석의 토대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이드가 초기에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지정학적 이론, 토포그래피컬 띠어리라고 했던 이론을 만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는 의식과 무의식과 전의식,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한쪽에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또 한쪽에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그 중간에 전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1920년대에 오면서 구조 이론을 주장하게 됐는데, 그 구조 이론이 우리의 이드, 이고, 슈퍼 이고, 우리 안에 세 개의 에이전시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하는 이론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어떤 지정학적 이론으로부터 구조 이론으로 변화가 프로이드 스스로가 처음 만들었던 1차 이론을 2차 이론으로 수정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은 뭐냐면, 프로이드는 한 번 주장한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신 분이 아니고 본인이 주장한 이론에 대한 가장 큰 비판자가 본인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이론이 실제 임상에 적용할 때 무리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논리적인 모순은 없는 것인지 끊임없이 관찰하면서 자기 이론에 모순이 발견되면 과감하게 그 이론을 버리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분은 연구자로서의 자세를 놓치지 않았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랜 동안 많은 저서를 이분이 쓰셨는데 전기, 중기, 후기에 이론들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워낙 이론들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이드 초기의 이론을 읽고 중기의 이론을 읽고 후기의 이론을 읽을 때 모두가 설득력 있는 글들이에요. 프로이드가 워낙 글을 잘 쓰는 분이고 논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어느 글을 읽어도 설득력이 있는데 실제 본인의 이론 자체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은 프로이드 저서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초기 이론을 공부하신 분이 그것이 프로이드라고 이해하게 되면 나중 프로이드를 공부하신 분들, 후기 프로이드나 중기 프로이드를 연구하신 분들하고 프로이드를 이해하는 게 전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리딩 프로이드를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게 크로놀로지컬이라고 시대별로 프로이드의 이론들이 많이 변천해 있는데 그 큰 흐름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본다는 게 우선 중요하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일생 동안
하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론들이 어떤 변천 과정을 겪었는가 큰 그림을 우선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프로이드를 바로 부분적인 하나의 구체적인 논문을 읽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이드 전체 이론 속에서 지금 이 아티클은 어느 시절에 만들어졌고 그 이론은 그 이후에 그 전에는 어떤 이론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됐는 것까지가 큰 그림이 나와야 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읽는 그 논문을 현대적인 감각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은 시대별 흐름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다른 학자들과 달리 하나의 이론을 주장하고 그 이론대로 그냥 계속해서 그걸 보강하시겠다기보다는 자기의 이론을 계속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이론을 주창해 가신 어떤 면 굉장히 과학적인 이것 자체가 과학적인 거죠. 과학적이라는 의미를 아까 얘기했던 어떤 과학적인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본인이 얘기했던 그 어떤 프로젝트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 과학적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자기 스스로의 가설, 자기의 이론을 끊임없이 수정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 자체가 과학적이죠. 왜냐하면 과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절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검증된 이론 중에 만약에 다른 지금까지 믿어왔던 어떤 이론이 그 이후에 거기에 그 이론에 맞지 않는 어떤 증거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전까지 타당하였다고 하던 이론을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를 포괄하는 이런 모든 자료를 가지고 새롭게 이론을 바꿔나갈 수 있어야 이게 과학적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가 주장했던 것 중에 오류가 있으면 이게 틀렸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거나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게 과학적인데 그런 점에서는 프로이드는 가장 과학적인 학자였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